11월 3일 두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DB퍼스트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저는 13시간 운전을 노동에서 즐거움을 바꾸는 특별한 SNS 트럭 놀이터 탱고를 만들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B퍼스트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DB퍼스트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는 트럭 놀이터 탱고에 대해서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연결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되면 좀 불편하고 짜증 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하고 누군가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자체도 누군가 연결되고 싶어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하고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누군가 연결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2년 대한민국의 트럭커는 하루 13시간 무인도에 갇힙니다. 저희는 운전석이 아니고 운전섬에 간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행 중인 트럭커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업무 환경으로 동료 트럭커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그 연결을 대한민국 트럭커들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저희가 이 통계를 통해 가지고 왼쪽 그래프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형 화물을 하시는 분일수록 이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세요. 누군가 함께하는 시간보다. 그러면은 누구나 누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혁신으로 하게 된 게, 그냥 사실 저는 트럭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제가 일했던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트럭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럭 미디어, 그러니까 트럭 광고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김에 저희가 한 1년 넘게 제가 트럭 커뮤니티와 단톡방들을 룬팅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관심사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한 그 파일이, 그러니까 뭐 A4지로 한 100장 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당진이니 뭐 이렇게 부산이니 뭐 평택이니 이렇게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글들을 올렸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마침 그때 막 소개된 분들이 좀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럭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인터뷰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100명 이렇게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있었는데, 그게 한 달에 100명씩 사람들이 가입해서 뭐
그냥 한 5, 6개월 됐는데 1,000명이 넘는 그룹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일까? 저는 트럭 광고를 아까 하려고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트럭 광고가 트럭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당연하게 어떤 부가적인 이득, 소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모이겠다 싶어서 트럭 광고를 통해서 트럭 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주지 않아도 트럭커들은 서로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러면은 그들이 좀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다른 분들, 포워딩 업체나 다른 분들 하면 사실 트럭 하시니까 화물 운전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맨날 짜증 내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소통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일적으로 막상 하면 저도 일과 관련돼서 하면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데 일이 아닌 영역에서 저도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건 사실 트럭 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면 당연하게 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럭 놀이터 탱고의 포지셔닝은 달리는 트럭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트럭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들도 있고요. 근데 트럭 커뮤니티와 단톡방들은 트럭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을 주는 일들도 트럭 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4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60개의 사업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주는 거, 뭐 어떤 콜을 주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트럭커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럭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모든 트럭커들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어 트럭커들이 연결의 부재 상황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실시간 특성으로 트럭커들이 소통하는 SNS는 아마 탱고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탱고의 킬러 컨텐츠인 도로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트럭들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여 트럭커들끼리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 건데 왜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트럭커를 확보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컨텐츠를 사용했을 때 현저하게 낮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지금 하는 뭐 검색해 보면 이제 트럭 관련해서 하는 대기업 어떤 서비스는 그 한 대의 트럭커들을 영업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한 명당 25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주선업에서 가장 큰 회사의 그걸 보면은 한 명당 평간비로 했을 때 13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저희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제작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는 한 5만 원 정도로 그 사람들을 유지 보수하고 사람들을 영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되게 적은 비용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트럭커는 생각보다 큰 손입니다.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을 버시고 평균적으로 약 7,600만 원 정도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류비고요. 뭐 주소료, 정보망 이용료 이런 걸로도 쓰고 보험료로도 돈을 많이 쓰고 타이어, 뭐 통행료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고는 앞으로 트럭커들이 지출하고 있는 내역들을 다 수익 모델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트럭커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거래의 어, 지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렇게 큽니다. 뭐 물류 시장 하면은 아까 원희룡 지사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뭐 90조 원, 100조 원, 뭐 사실은 말하는 자료마다 진짜 한데 그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들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럭 하는 사람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했을 때 1조 3천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파생해가지고 저희가 커질 수 있는 시장들, 그러니까 운송에 관련해서 물류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들은 37조 원, 해외로 나가면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일단은 저희가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트럭커들의 외로움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좀 빈자리가 있으면서도 좀 가능한 게 미국, 일본, 유럽이 가능할 것 같고 유럽에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간 이동하는 뭐 미국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하여튼 좀 그런 어, 꿈을 꾸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고가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까 킬러 컨텐츠의 스치는 도로 위에 마주오는 트럭들과 스칠 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커뮤니티 그룹을 운영할 때 트럭 하시는 분들이 맨날 스치하고 인증하는 거를 보고 좀 착안을 했습니다. 이 스치가 사실 트럭커들의 고유 문화이기도 한데 차량을 관련해서 하는 곳들엔 비슷한 문화들이 있어요. 버스에서도 아는 기사님들 만나면 버스들도 빵을 하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택시도 비슷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럭 하시는 분들도 서로 마주오는 그러니까 아는 트럭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빔을 날리거나 경적 소리를 울려서 서로가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위치 기반으로 트럭커들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누구와 스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되면은 스치할 때 짧게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보이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탱고가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 두 번째는 탱고 박스입니다. 저희가 이름 정한 탱고 박스는 트럭커들이 운행 정보를 기반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정보, 수치 정보, 일감 정보, 생활 정보들을 팝업 메시지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여기 보면은 탱고 봇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딥러닝 모델이 있는데 매일의 경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그 정확도는 되게 높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07년도 데이터부터 수집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있는 어, 경유 가격이 오르고 내림을 했을 때 약 80%가 넘는 정확도로 이제 오르고 내일의 경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췄고 사실 경유 가격도 저희가 되게 근사가 98% 정도가 98% 오차율이 되게 2% 이내로 가격도 맞추는데 가격이 틀릴 때 좀 크게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내일의 경우 가격이 진짜 궁금할까 트럭커들은 일기예보 같이 저희가 일기예보 할 때 내일이 비가 50mm 오는지 100mm가 오는지 보다는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사실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경유 가격 같은 걸 알려주는 서비스 그리고 가령 탱고박스의 한 예는 내일 어제 탱고 주행 중인 탱고 회원들이 넣은 평균 경유 가격은 1,72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는 경유 가격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서비스들이 알려주는 거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자 그런 방식이 탱고박스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여서 트럭커들에게 이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피드백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40개 정도 컨텐츠를 지금 만들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100개 정도 되는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트럭커들이 스팸이 아니라 이것은 정보고 뉴스 그다음에 길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현장감을 느껴지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는 탱고박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럭 SNS가 될 것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을 소통시켰다면 탱고는 연결의 사각지대에 있는 트럭커들이 서로 위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사실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카카오톡이 아니라 디스코드라는 서비스거든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게임하는 도중에 음성으로 서로 협업을 이렇게 막 같이 게임하면서 그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디스코드 같은 서비스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려는 건 무엇이냐? 트러커들이 소통해서 다들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거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저희가 돈을 벌 건 뭐 광고나 뭐 이런 서비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아니면 혹은 뭐 어떤 배송하는 것처럼 저희가 영업을 해서 그 물류를 이어주고 해서 중개 소득을 얻는 거, 그런 거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미 그런 거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화물, 차종 구분 없이 트럭들이 실시간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저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3초에 한 번씩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그 트럭 주행 정보들을 저희 DB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량의 종류, 화물, 이런 화물의 특성, 어떤 화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화물을 오고 이런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운행 시간은 어떻고 어디서 정차했고 어디서 휴게했고 휴게소에서 머문 시간은 언제고 주유소에서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되고 뭐 심각한 사고를 낼 확률은 언제고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거로는 김치를 운반하시는 분은 김치만 운반하세요. 그러니까 군포 터미널에서 김치 공장으로만 가시고요. 당진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그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한 철강 그런 판들을 거제 강양에 있는 뭐 조선소로만 운반하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뭐 콜을 받아서 날마다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자 그 차량의 특성을 자기가 하는 주 업무에 맞게 개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도 소통한 어떤 트럭커분은 월화수는 소를 운반하시고 목금토일은 목장을 경영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저희는 POI가 어떤 목적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반으로 차량들이 무슨 일을 하고 상차지는 언제고 하차지는 어디고 상차 시간은 언제고 하차 시간은 어딘지 판별하는 모델을 지금 거의 개발을 해서 12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정보는 저희가 아까 말한 탱고 AI에 의해서 점점 고도화될 것입니다. 트럭 놀이터 이 탱고 AI는 주행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다양한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지 기반으로 어떤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화물들이 어떤 트럭들이 유효한지 이런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탱고박스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들 만들고 있고, 아까 뭐 경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도 있고, 실시간 주행 정보 결측치 예측하는 데이터들 를 지금 저희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좀 설명드릴 올트란 서비스를 추천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고 AI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창고, 센터들, 목적지에, 그러니까 하차지 이런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AI가 사실 뭘 할까? 저는 AI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만드는 지능을 AI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간이 생각하는 거 대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지능이라고 생각이 AI고 그 AI는 어떤 목적을 완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서비스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AI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트럭커들이 결국 편하고 그다음에 물류산업을 이루는 창고, 설비, 그다음에 그 딜리버리 사이되는 이런 곳에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류 스타트업들이 뭐 이제 뭐 통합 물류 관제를 할 거고 뭐 할 건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서비스가 엄청 확장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소통을 통해서 트러커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다 하고 더 많은 트러커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만들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산업 전체가 필요한 그다음에 물류 산업들이 트러커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AI를 공유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도 스마트 간제, 뭐 대단하게 뭐 요즘 쓰는 말이니까 하는 건데, TTCC, 탱고 트럭 컨트롤 센터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화물 수요에 맞는 유연한 트럭 솔루션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올트러고요. 올트럭이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했습니다. 이제 올트란 게 뭐 대단하게 뭐 기존에 이게 배송 이렇게 이어주고 중개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요즘에 소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막 이제 사람들 나 오늘 같이 등산할 사람 하면은 3명 모집합니다. 3명 모집하잖아요. 골프도 골프 부킹 돼 있으면 4명이서 같이 쳐야 되니까 2명 모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커들이 트럭 하시는 자기 본인이 직접 영업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혹은 전화를 돌려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 이거 경기도 학교 식자재 운반할 6명 모집해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 수기로 많이 하고 있거든. 전화를 돌리고 있고, 이제 우리 그냥 모임 부킹하듯이 탱고에서 트럭 개인이 영업한 일을 다른 트럭과 공유해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을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하주들, 중간 운송 중개인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롯데마트에서 일할 200대의 냉동 냉장 차량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롯데마트는 한 번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가지고 운생 중개인, 어떤 포등 업체, 육상 물류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개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노가다에서 오야라고 하는 그런 중간 조직택들을 많이 모집해서 트럭들을 수배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먹구구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트럭들이 수배되지가 않아요. 그냥 짧게 뭐 그냥 말하면, 오늘 제가 비비고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그게 아이스박스에 왔어요. 근데 이 비비고 볶음밥은 영하 18도인 차량에서 배달이 돼야 되는 게 그 매뉴얼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볶음밥을 운반한 트럭은 상온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냉동 냉장 차량에서 온도 관리가 돼가지고 와야 되는 서비스인데, 배달이란.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게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문을 열어서 그 물건의 온도를 체크해서 하고 있고, 수많은 이제 마켓 컬리도 비슷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서비스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됨에 있어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동 냉장 차량들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요. 쿠팡에 보시는 트럭들, 오늘 이렇게 밖에서 보시면 쿠팡도 냉동 냉장 차량들이 쿠팡 프레시를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쿠팡 프레시에는 냉동 냉장 차량이 되게 적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서비스의 수요에 맞출 수 있게 그런 트럭들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주행 정보를 통해서 그 트럭들이 어떤 식품을 주로 운반하는 냉장 냉동 차량인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미 DB화하고 있고, 그 DB 제공을 통해서 그런 조합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면은 사람들 트럭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는데, 혹시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쪽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탱고는 트럭커를 연결해가지고 트럭커들을 모을 거고요. 스치를 통해서. 그리고 수익은 트럭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운송 집단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총 이렇게 8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광고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이제 개발자 2분 있고 정치를 했던 분들 뭐 법학 하는데 이분 아나운서십니다. 그리고 수학과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물류를 해서 일해 본 적이 없고 물류를 공부한 분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좀 보고 싶은 건 트럭을 혁신하려면 트럭커를 기존과 다르게 재해석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주행 정보를 기반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사람들을 좀 이제 필요로 그냥 관심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 물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많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물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만들어놔서 그거 이제 같이 배워가고 키워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들은 사실 최고의 인재가 아니라 뭔가 사고 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고 칠 수준이 뭐라고 하면 그냥 어떤 지식, 그 도메인에 관련된 지식, 내 전문화된 지식이 최고 레벨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뭔가 실제화해서 개념화하고 세상에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 다 트럭과 관련이 없지만 지금 2년여 넘게 좀 진짜 이 탱고란 게 진짜 지금 되게 엄청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전 세계 트럭커들이 갖가지는 트럭 놀이터를 만드는 트럭 놀이터 이동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좀 빨가벗고 있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지난 여름에 트럭커들 단합대회 하면서 저희 같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트업, 물류를 말하는 스타트업 중에 이 엔드유저 트럭커들과 저희만큼 소통하고 스킨십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같이 일하실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게 듣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DB퍼스트 기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DB퍼스트의 이동훈 대표님께서 진행해주신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설명회 참가자가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님의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종현님의 질문인데요. DB퍼스트의 향후 물류 분야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트라는 서비스로 사실 저희가 이제 기업들과 많이 만나면서 개개인이 그러니까 푹 터져 있는 그게 아니고 운송 집단화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수요를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가진 주행 정보에 기반한 DB로 운송 집단화해서 트럭커들이 그러니까 100대, 1000대, 500대가 필요한 화주들에게 이제 저희 정보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럭커들의 입출입 시간, 요즘에 주차 솔루션 같은 거 보면 입출입 시간에서 주차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혼잡도라는 개념으로 치환해가지고 이제 육상화물엔 그게 없거든요. ASN이라고 어드밴스 십 노티스라고 해서 항공이나 해운은 내가 배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간다 이게 되는데 육상화물은 그게 없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언제 도착하냐면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뭐 오늘 저 택배 오는 것도 3시부터 6시 사이 온다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 수 있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 창고가 붐비는 시간이 보통 저희 기록으로만 보면 9시에서 11시, 그다음에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피크 타임에 몰리는데 효율성이란 개념에서 사실 롯데마트에 초코파이가 오후 3시부터 5시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그게 되려면 서로 언제 오고 어떤 화물이 오고 갈 수 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가 취합되기가 힘들고 어떤 한 창고에서 그 창고를 출입하는 트럭들만 가지고 그 정보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교체되잖아요. 트럭 하시는 분이 계속 한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게 힘든데 저희는 범용적인 트럭커들의 경계 없이 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 만들어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물류 분야 중 트럭 관련 스타트업을 기획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정형관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처음에도 발표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진짜 우연한 기회에 트럭커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좀 이제 트럭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났었어요.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하면서 저의 성격에 그냥 그분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럭 하시는 분들이 어, 뭐 소위 디지털화가 안 됐다고 어, 요즘 뭐 DT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디지털화가 안 됐다고 하고 있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되게 낮습니다. 뭐 통계를 보면 농업보다 대한민국 물류가 이렇게 더 낮은 판국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경험을 살려서 그런 걸 사업화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럭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반하는 게 물류 시장이 엄청 크고 트럭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한 큰 손이다. 그런 것처럼 진짜 돈도 많이 버시고 돈도 많이 쓰시니까 이 흐름이 있고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럭 관련 스타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성윤 님이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도입이 버스나 장거리 트럭에 도입이 쉽다고 하던데 이런 자율주행 관련 트럭커들을 위한 앱의 다음 단계 진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다른 곳에서 발표하고 이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 트럭 하는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기술이 발전되는 게 군집 주행과 자율주행 이게 크게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삼성 SD에서 군집 주행을 연구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 솔루션, 시뮬레이션에서는 그게 되는데요. 실제 작동하는지를 못해요. 확인을 못해요. 트럭 하시는 분들을 수배할 수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트럭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탱고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주행 정보입니다. 그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탱고의 실제적인 주행 정보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탱고는 그 시대가 오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김현정 님의 질문인데 탱고와 같은 앱을 통한 물류 생태계 내에서 ESG를 위한 DB퍼스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트럭커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ESG에 적합하다고 그냥 거버넌스의 역할에서 저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럭커들이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 이제 미팅을 하면서 화주들은 트럭커들끼리 소통하는 현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통운 회사랑도 미팅을 할때 맨날 그거 하면 데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투명해지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트럭커들이 탱고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하고 지금 저희 맨날 운전하고 계시면 뭐 트럭 하시는 분들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그걸 통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트럭 하는 분들 맨날 하면 자기네들이 세상을 멈추겠다 운전을 멈춰서 이렇게 가격한 말씀을 하는데 탱고가 좀 더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세상과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트럭커들에게 주고 있는 스티커 이런 게 트럭 하시는 분들이 붙이고 다니는 데 있는데 거기에 붙은 문구가 위아 굿 트럭커입니다. 좀 더 도로 위에서 안전한 트럭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면 지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조희진 님이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는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그 어떤 선정 사업에 모두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노력을, 그러니까 트라이를 막 할 때마다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편에 속하고 그 지원 금액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에서 하는 솔루션가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거 저희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서비스들과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해외도 나가보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엄청 많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러면 사실은 지금 정도 불편하지 않은데, 잘 관리될 수 있고 좀 지금 있는 자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려면 어떤 벽이 있거나 새로운 공간을 임대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당연히 좀 이제 그런 형식이 있어야 좀 좋은 기업들을 선발할 수 있고 관리하기 편한 게 있지만, 좀 그런 형식에 좀 맞추다 보면 기업은 유동적이고, 탱고란 서비스도 1년 전과 지금 그다음 내년에 모습이 바뀔 건데, 그런 무쌍하게 변하는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어 정책이 아니라 운영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팅창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류준호님의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트럭코드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집합되어 있는 어플이 탱고라고 이해했는데 혹시 결제 방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없으시다면 추후에 결제 시스템도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주행 정보를 기반으로 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가 했는데, 결제 시스템이 저희한테 들어갔을 때 다른 기업 서비스들과 이제 연동되기가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제 같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에서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별이 모이면 혜택을 주는 형태로 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적립이나 적립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재빈님의 질문입니다. 트럭이 커서 그 트럭에 광고를 붙여 활용한다는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광고를 부착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같은 게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트럭 광고는 트럭을 미디어로 해서 이제 5개 광고 같이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게 아니고요. 광고 공간을 제공했으니까 미디어 피를 받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건물에 5개 광고가 붙어 있을 때 그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이제 광고를 붙고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영화 같은 광고를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메시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제 확인돼야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뭐 이제 되게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금 트럭 광고 모델은 저희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좀 더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영준님의 질문입니다. 트럭이 버는 만큼 유류비가 많이 빠져나갈 텐데 지원도 해주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트럭이 버는 만큼 그거는 이제 트럭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될 문제고요. 근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는 트럭커들이 월 800만 원을 번다 하면은 기름값이 고정적으로 3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그분들의 순수익이 적어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 컨텐츠로서 그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유가 예보 같은 것도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거를 컨텐츠나 어떤 식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
사실은 그 선물 해칭이라는 개념이 그런 잠재되는 리스크를 어떻게 좀 분산하고자 만든, 그러니까 콜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뭘 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유류비가 상승해가지고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서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고, 이제 사실 그런 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런 이제 저희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상품을 되게 만들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모으면 더 괜찮은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뭐 도와주는 게, 저희는 사업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만든 상품을 통해서 좀 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많은 분들 260명 분들 앞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떨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 그 양재 AT 센터에서 AI 서울이라는 서비스에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에 연습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 하여튼 탱고란 서비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다양한 분야, 사실 물류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나 좀 발칙하다, 좀 재미난 생각한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희 잘 만들어 드릴 수, 그러니까 좋은 개념화하고 실제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여기 조직에 많거든요. 그런 서비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